김민기 박사님이 이어서 이제 플랫폼 기반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 효행초등학교 교사 최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이제 만들 때부터 이제 몇 번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기회가 있어서 해봤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주고 어디서나 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제 즉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 또 그게 이렇게 결과로 통지되는 것까지 일원화되어서 발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발명 교육을 하는 어느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수업했던 한 가지 파트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파트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적용했던 파트의 프로그램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과 실제로 적용했던 영상 부분을 짧게 제가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발명 동아리 초등학생들과 적용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이 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그 학급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응답 및 논의를 하며 제 발표 차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앞부분은 어차피 그 나온 교재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만든 거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교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회 정도 수업이었고, 한 번도 이 학생들을 만나거나 레포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걸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도입 부분이랑 영상 과제 일부분이랑을 합쳐서 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별로 만들어진 다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감해서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도구들도 줌이랑 구글 문서 기능밖에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발명 수업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편리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은 과학적 개념을 이용한 발명품을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 방금 말씀드린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소그룹 회의를 많이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전체 그 프로토타입에서는 시계가 하나의 예시로 나온 후에 현미경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현미경의 사례만 먼저 아이들한테 제시한 후에 영상으로 살펴본 후에 이제 아이들이 직접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활동 2에서는 이제 다양한 측정 도구들의 예시를 제가 보여주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불편함을 찾는 시간을 1시간 가졌습니다. 이 앞에 이미 이제 기본적인 불편함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업을 잘 해주셔서 학생들이 이렇게 관찰력을 좀 키운 다음에 제 수업을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시간에 나온 불편함들을 그 다음 날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민한 후에 자신만의 그 측정 도구를 이제 개량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수업을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고, 이제 평가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현미경과 관련된 이제 평가 한 가지랑,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걸 잘 이해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과학적 측정 도구가 이제 잘 설명하는지, 이것들을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이 올린 적용 사례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던 PPT와 영상들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는 이제 현미경 사례를 통해서 측정 도구가 개선되는 것의 장점을 아이들이 학습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소그룹별로 과학적 측정 도구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토의할 수 있게 제가 4팀 정도로 나누어서 구성했습니다. 한 팀이 3명 내외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그 측정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 기존의 프로토타입에서는 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서 저는 이제 이 아이콘들을 가져와가지고 비커, 온도계, 위적 시접을 다 표시게 해서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바꾸긴 했는데, 이 학생들은 조금 초등학교 중저학년 학생들도 있어서 이렇게 변형해서 한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고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이걸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형해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도구들의 예시를 몇 가지 보여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우리 그룹에서 한 가지 소도구를 선정한 후에 불편한 점을 참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한 팀이 3명 정도로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가지씩을 의견을 냈는데 이 초록색 의견을 냈던 애의 발표를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찾은 문제점은 윗접시 저울을 사용할 때 물체를 올려놓으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야 멈춘다. 그래서 바로 측정을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이 이름을 가린 친구가 이 불편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조금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과 관련돼서 내용적인 평가랑 그다음에 학생의 아이디어 평가 2가지로 했는데요. 제가 다 만들어낸 거 아니고 그 기존의 프로토타입을 다 활용해서 저는 이 문서도 다 복사해가지고 써서 크게 수업에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발전 순서는 이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의 불편함,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의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왜 특정 도구를 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고 김민기 박사님도 채점까지 이렇게 잘 해주셨다고 코멘트를 주셨고 위에는 이제 점수를 내는 칸이 있어서 학생이 총 몇 점을 받았는지 본인이 알 수 있고 이 코멘트도 학생 본인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놨어요. 그래서 입력할 때 쉽게 하려면 선생님이 쓴 칸 위에 바로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여러분 측정한 도구가 비커다 하면 비커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에서 따로 칸 만들지 않고 여기를 지우고 바로 쓰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름도 자기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면 그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미지 보여요? 선생님 하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누르면 그 구글에서 다음 권한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고창 같은 게 떠요. 근데 이걸 허용하면 카메라가 동시에 2개가 못 돌아가서 줌 화면이 까맣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보여줄게. 허용 누르면 지금 선생님 줌에서 쓰고 있어서 그렇거든. 선생님 얼굴 잠깐 카메라를 끌게. 꺼야 되지 않나요? 저거 선생님 잠깐 끌게요.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이 줌은 껐어요. 줌을 끄고 나서 여러분, 줌 카메라를 끄고 나서 카메라 그 비디오 오프한 다음에 선생님처럼 삽입, 이미지, 카메라 누르면 지금 자기 캠으로 찍을 수 있죠, 얼굴을. 그래서 여기에 뭘 찍으면 되냐면 지금 태블릿을 써서 도면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연필로 그리는 사람 있잖아. 연필이나 펜으로. 각자 펜으로 그리면 좋아요. 펜 같은 걸로 그리고 이 종이를 이렇게 카메라에 가까이 댄 다음에 찰칵 찍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바로.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봐, 정윤아. 그러면 찰칵 되면 얘를 삽입 누르면 바로 사진이 쭉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요 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해됐죠? 대부분 캠 쓰는 사람은 나와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삽입, 이미지, 카메라 눌렀을 때 여기 아무것도 안 뜨는 사람은 선생님 말대로 지금 여러분 다 비디오 켜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디오를 끈 다음에 한번 새로 고침 해주시고 그다음 옆에 구글에서 카메라를 하는데 허용하겠습니까? 했을 때 허용을 눌러줘야 돼요. 허용 누른 다음에 삽입 놨어요. 그래서 입력할 때 쉽게 하려면 바로 아이들한테 사진 뭐 옮겨서 카카오톡 자기한테 보내서 이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어서 저희 최훈 선생님, 음성이 잠깐 끊기고 있습니다. 마이크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튕겼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 도면 제출할 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3D까지 가겠지만 첫 번째 제출할 때는 이런 정도로만 걷어도 충분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낸 발명품 도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삽입 이미지 카메라 선택 후에 사진 찍어 올리시면 잘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학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디어 공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이제 흔들릴 때는 무게를 측정을 못 한다는 점인데, 개선 아이디어는 위에 고정대를 설치해서 그 고정대에 탄성이 강한 고무줄을 달아 물체를 위쪽 시접에 올려놔도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는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지 내려가기만 하니까, 고무줄이 늘어나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고, 무거운 쪽에만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해요.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제가 탄성이 강한 고무줄이라고 해갖고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무게 제한을 그치 둬야 될 것 같아. 너가 말한 대로 그쵸? 제가 선택한 네, 조금 더 뒤에 있긴 한데 시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장원희 학생이라고 김민기 박사님 그 PPT에도 많이 나왔던 학생인데 좀 우수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구글 평가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박사님 혹시 화면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수업했던 그 교실이고요. 이제 수업 과제에 들어가면 여기에 네, 제가 했던 부분 보면 네,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했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가보면 네, 이렇게 저희가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줬던 게 다 남아 있고, 제출을 안 한 친구, 누락된 친구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이 되고, 이제 김민기 박사님 말대로 제출을 했으면, 이 학생들이 제출을 잘 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한 학기 정도 모아서 이제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냈던 걸 이렇게 눌러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네, 이거는 더 그 처음 자료에도 잘 나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여기까지 간단히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논의 점 있으면 지금 말씀 주셔도 좋고, 제일 마지막에 또 논의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또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의견 주시면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사례 발표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죠? 당장은 생각 안 나시더라도 우선 채팅창을 저희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운주 선생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최운주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마지막에 세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레포 형성이 안 됐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학생들 지도하면서 사진 카메라로 찍어서 붙이기까지 다 성공적으로 하셨던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솔초등학교 한상엽 선생님께서 또 다른 사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은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한상엽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간단하게 저희 발명의 과정을, 최소한 학생 발명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 발상, 문제인식, 원인 분석,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요. 그리고 개선 및 정교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무래도 문제인식의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제를 인식하고 잘 찾아내서 발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생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발명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소질과 이렇게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또 원하는 성취를 때로는 거두거나 또 때로는 원하는 결과를 또 얻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을 보아왔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저도 지켜보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아마 10년 넘게 발명교육센터, 발명 동아리, 발명반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은서울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은서울초등학교의 그 15명의 발명 동아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대한 넓게는 구리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15명의 발명교육센터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발명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명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기타 등등에서 되게 교육적 효과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발명 교육을 받고 싶거나 그런 교육적 효과를 나누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백령도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수도 있고요. 또 멀게는 해외에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발명 교육을 온라인 상태로 쌍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발명 교육에 대한 교육 격차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면으로 가르치고 있는 발명 교육의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인식, 아이디어 창출, 지재권 교육, 창의력 게임이나 창의 공작 활동, 시제품 제작 등등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실에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면 앞서 보여드린 모든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한 필리핀에 있는 베트남이군요.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앞서 보여드린 발명 교육들을 대면 수업과 얼마나 큰 차이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들이 그 활동들의 그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노이 한인국제학교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 교육에 참여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중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온라인 교육이 있기 전에 아까 김민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이 있기 전 이미 우리가 개발했었던 발명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거와 관련된 교재를 개발해가지고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응용해가지고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앞서 개발되었던 프로그램의 교사용 지도서들입니다. 제가 맡았던 영역은 문제사항 분석하기를 주제로 2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수업의 일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은 수업의 도입부 영상입니다. 문제인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본격적으로 할 것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인식. 문제가 뭐지? 자,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시험 보면 문제 나오죠? 교과서 봐도 문제 나오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휴연서 입에 팔이 들어가요. 그렇게 크게 벌리면요. 네. 자, 문제인식이란 해결할 문제를 딱 찾는, 해결할 문제를 인식하는, 잡아내는 뭐 이런 능력들을 문제인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문제인식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문제인식, 오늘 할 건 이건데, 문제 찾고, 문제 원인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영상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자, 짠.
어때요? 베트남도 오토바이 많죠? 위험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오토바이 막 지나다니고 빨리 지나다니고. 베트남도 혹시 인도로 오토바이가 막 다니고 그래요? 네, 가끔씩 봐요. 아, 그래. 가끔씩 오토바이가 인도로도 다니는구나. 그래. 베트남도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건너고 그러니? 그건 본 적 그래. 없어요. 그래, 본 적 없어. 끄떡끄떡 하는 친구도 있네. 그래.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도 오토바이가 큰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야, 아이고. 크게 도와줄 건 없는데? 네. 두 번째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도 급증했죠.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마저 역행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공덕동의 한 커피 전문점. 손님들이 주문한 음료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옵니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했던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회용품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터지면서 정말 일회용품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었던 것들을 요즘엔 많이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요. 식당 같은 데서도 일회용품에다가 일회용 컵 이런 데에다가 음식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래 그렇다 쳐 어쩔 수 없었어. 이게 그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일회용품 때문에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쓰레기. 쓰레기가 생겨. 맞아. 그 쓰레기가 많이 생기면 뭐가 문제니? 환경. 환경이 뭐던데? 오케이, 좋아. 정윤이는 쓰레기가 많아지면, 일회용품 쓰레기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니? 일회용품 쓰레기가 많아지면은 그걸 또 없애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없앨 과정에서도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 이거 똑똑한데? 어떡하지? 그래,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돈이 들고 그리고 그 없애기 위한 시간도 많이 든다는 말이지. 만드는데도 큰 돈이 들고 없애는데도 큰 돈이 들고 그리고 그 없애는 시간도 많이 걸려. 네, 제가 영상들을 짧게 잘라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한 건데요. 이 영상과 함께 이제 기타 설명도 하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영상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찾아보고 또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선 도입부에 이은 본 수업의 그 첫 번째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문제 상황을 좀 찾아보는 활동이었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보는 활동이었었는데요. 내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안내를 하였고, 학생들은 그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을 구글 잼보드에 좀 써보도록 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면 마우스 어딨냐? 네. 선생님 샘플을 하나 해놨어. 샘플을 해놨는데요. 요거가 포스트잇이야. 포스트잇 딱 해서 뭘 찾냐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을 거야. 문제. 아이디어? 노. 아이디어 노. 문제만 찾는 거야.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보니까는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는데 일회용 컵 관련된 해볼까? 그래. 이런 거 좋겠다. 선생님 생각해서 오케이, 좋아. 뭘 써버릴 거냐면 만약에 일회용 용기에 음식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버리면 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작성자 이승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 아이디어 쓰라고? 아이디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아이디어는 나중 일이야. 일단은 우리는 아이디어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1팀 여기서 하고 2팀 여기서 하고 3팀 여기서 하고 4팀 여기서 하는 거란 말이지. 1시간 할 거야. 1시간. 우리 수업 날은 1시간 할 거야. 1시간. 선생님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이 1분 정도고요. 30분까지네요. 우리 30분까지 수업할 거예요. 30분까지. 아니 30분까지 찾을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19분이에요. 우리 1, 2분만 딱 줄 테니까 더 줄 테니까 각자 한 개씩만 더 써보기. 각자 한 개씩만 더 써보세요. 그 다음에
각 팀에서 자기가 쓴 거 한 가지씩만 발표해 볼 거예요. 다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음 주 시간 때 좀 발표를 조금 더 이어서 하긴 할 건데, 오늘 그래도 1, 2, 3, 4팀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1팀, 2팀, 1팀하고 다른 팀 하나만 더 발표해 볼게. 많이 썼어. 되게 어렵거든. 사실 이거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특히 공공장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만 화장실을 쓰는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야구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되잖아. 그럴 때 이렇게 만지는 것들. 소변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들 소변기 같은 경우에 물 내리는 버튼을 누를 때도 거기를 앞 사람이 발로 눌렀는지, 아니면 손에 막 오염된 뭐 이런 게 묻은 사람이 그냥 콩 눌렀는지 알 길이 없잖아. 우리 1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1팀. 자, 1팀. 자, 1팀. 장원이, 원이야. 네가 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얘기해보자. 이런 문제 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쓴 글씨를 지울 때 키가 작은 학생들은 못 지우는 경우가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맞아. 화이트보드. 선생님이 모르겠지만 원이는 키가 꽤 될 것 같은데, 그지? 저 얼굴에 여유 있는 자신감. 훌륭해, 좋아. 그래. 키가 작은 사람은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닦을 때 위에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닦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겠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원이 있고, 이다우 썼니? 혹시? 다우 썼다. 색연필로 종이에 실수로 그리면은 지울 수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 색연필은 사실 지우기가 어렵네. 오케이, 좋아. 아영이 혹시 썼니? 네. 아영이도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손소독제를 아이들이 누를 때 키가 작아서 눈에 소독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의 키에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청나게 훌륭한 거 발견했다.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쓰는 장면들을 보고 또 그 건건을 제가 다 살펴보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교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어쩌면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학생들은 문제나 불편함 같은 것들을 구글 젠보드에 정리했던 것이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찾아서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 발명 기법 한 가지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앞서 찾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또는 일부 감소시킬 수 있는 발명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정리해 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준비된 양식에 작성해서 올리도록 했는데요. 학생들이 올린 과제는 보시는 것처럼 독창성, 구체성, 문제 해결 정도,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하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안내를 했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궁금해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교사에게 쉽게 질문하지 못할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사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무겁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낼 때 궁금한 점들이 있더라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발명품의 도면 저건 어떻게 하나요? 도면은 별도의 종이에 그려요. 별도의 종이에 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줌 화이트보드 혹시 쓸 수 있니? 거기다가 그린 다음에 캡처를 해버려도 돼요. 선생님 그냥 그러면 그림판에 그려도 되나요? 당연하죠. 그림판에 그려도 되고요. 그림판에 그린 다음에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도면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냥 잠깐만. 선생님 근데 발명품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면요? 발명품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야? 제가 봤을 때죠. 저는 그냥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냥 모든 곳에 그릇을 증거하거나 그런 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필요하지 않잖아요. 일회용품을 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뭘 둔다고? 어딜 갈 때마다 뭐 카페면은 플라스틱 컵 말고 그냥 텀블러를 들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기는 쉽지가 않아. 선생님이 A야. 그리고 손님을 만났어. B를 만났어.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까닭은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때 예상을 하고 텀블러를 가져갔어. 근데 이 사람은 텀블러를 안 가져왔네. 텀블러 안 가져왔어. 그런데 얘랑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머그컵을 받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해야 돼. 뭐 공장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의실을 찾아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바깥에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일회용 컵이 필요한 거지. 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멀티미디어 기기들만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는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은 또 앞서 제공되었던 그 질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글 독스에다가 바로 작성해서 올릴 수 있고요. 미처 다 올리지 못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 집에서 충분히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학생들이 올린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또 충분히 피드백을 학생들이 지금 올린 과제이고요.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이나 더 발전할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는 그 온라인 교육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문제인식, 아이디어 창출, 지재권 교육에 대한 수업들이 대면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충분히 수업할 수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대면 수업보다도 더 좋은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다양한 앞서 그 김민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기자재들을 활용한 수업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다음 주에 호치민 한인국제학교 초등학생들에게 문제 인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발명품 제작까지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업들이 계속 진행될수록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격차가 정말 거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 수업을 몇 년 전에 들었는데요. 발명교육센터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활동지를 1번 활동지, 2번 활동지를 차분하게 정리하셔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를 디지털화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 플랫폼 기반 발명교육의 시작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꾸며놨는데 또 그 수업을 하셨던 한상 선생님께서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두 눈으로 보더라도 대면 수업보다도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제 입으로 하기보다는 남아있는 두 개의 발표를 더 들으시면서 어떠한 장점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